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조셉 머피가 말하는 어떻게 상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사로 일하는 친구의 이야기다. 그는 고객들의 재산을 늘려주는데 온 관심을 쏟았다. 그 결과 성공적인 자산관리사가 되었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비법은 아주 간단했다. 사무실에 가기 전에 그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시켰다. 그리고 고객 한 명 한 명이 정말 좋은 주식을 샀다면서 그의 현명하고 탁월한 판단을 칭찬하는 상상을 했다. 상상 속의 대화를 드라마처럼 만드는 작업을 규칙적으로 했고 그 드라마를 심리적인 믿음의 형태로 잠재의식에 심어놓았다. 일하다 쉴 때도 자산관리사는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다시 떠올려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많은 고객의 재산을 늘려주었고 자신의 조언을 따랐다가 손해를 본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주관적인 마음에 구현된 내용은 객관적인 세계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지가 발전한다. 정신의 영화를 자주 상영하고 마음속 스크린에 이미지를 자주 투영하는 습관을 들이자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는 선명해지고 일종의 습관으로 변할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본 내면의 영화는 밖으로 드러난다. 한 젊은 배우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에게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 오디션이나 카메라 테스트만 하면 온몸이 굳었다. 오디션에서 매번 떨어졌고 오랫동안 비탄에 잠겨 있었다. 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기 전부터 당황한 모습의 자신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스스로 실패를 자초한 것이다. 나는 젊은 배우에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건설적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이 자연스레 경험으로 바뀌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라고 믿는 내용을 잠재의식에 명하면 잠재의식에 응답한다는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더 두려워진다. 반면 믿음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라고 말할수록 자신감이 높아지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이 배우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확언을 새긴 카드에 쓰고 항상 들고 다녔다. 기차나 비행기를 탔을 때 잠깐 휴식을 취할 때마다 확언에 마음을 집중했다. 3, 4일이 지나자 확언의 내용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진리가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았다. 영적인 전율이 담긴 확언은 잠재의식에 서려있는 공포와 의심, 불안을 무력화했다. 그녀는 아침과 오후 그리고 밤에 5분씩 긴장을 풀고 의자에 앉아 카메라 앞에 침착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크게 성공을 거둔 배우가 된 자기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작가와 에이전트가 축하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배우처럼 역할을 실감나게 소화해냈다. 그 후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면서 대스타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나갔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사업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국에 지점을 둔 대기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아침과 오후, 저녁에 10분씩 마음의 눈으로 큰 건물과 공장, 가게를 자신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음이 꿈이라는 실을 엮어 연금술로 천을 짜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자 점점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가게를 확장하고 다른 지점을 열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아이디어와 사람, 친구, 돈을 비롯해 이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진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키워나갔다. 상상력이 실제로 어떠한 형체가 되어 외부 세계에 표현될 때까지 정신적 패턴을 유지했다. 오늘날 그는 엄청난 부자이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사장이 되었다. 부족한 곳에는 풍요와 부를, 불화가 있는 곳에는 평화를,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상상하라. 상상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다. 상상력이 부, 아름다움,
정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현대의 모든 발명품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왔다. 나의 상상력은 무한한 보물창고로 음악, 그림, 문학 등 귀중한 보석이 담겨 있다. 재능이 있고 뛰어난 건축가를 잠시 상상해보자. 그는 수영장과 아쿠아리움, 공원 등을 갖춘 현대적인 도시를 마음속에 그린다. 사람의 눈으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마음속에 짓는다. 건축업자에게 건설 계획을 전달하기 전 도시 전체를 시각화한다. 이처럼 내면의 부는 자신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외적인 부를 창출한다. 건강, 부, 사랑, 성공, 네 단어를 마음에 심어라. 매일 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챙겨 듣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돈이 부족했으며 인생의 배우자를 찾지 못한 채 혼자 살고 있었다. 대학 강사 자리를 찾고 있었던 그는 건강, 부, 사랑, 성공을 키워드로 한 확언을 공책에 적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글귀를 읽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떨지 상상했다. 의사가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마음속으로 그렸다. 같이 사는 어머니가 이제 부자가 됐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 다음 결혼식 주례를 맡은 목사가 남편과 아내로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다. 자연스럽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정신의 영화를 각각 5분 동안 완전히 긴장을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생했다. 이런 이미지가 삼투 현상에 의해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고 어둠 속에서 현상되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 세계에 펼쳐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정신적인 훈련을 즐겁게 반복한 결과 그의 인생은 매일 상상한 이미지와 모습에 차츰 가까워져 갔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는 태도나 생각, 이미지, 느낌, 믿음이 생명을 얻어 건강과 부, 사랑과 표현을 풍부하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창조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나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건설적이든 파괴적이든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지부터 그린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집을 생각하면 마음의 눈으로 집을 볼 수 있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언제나 온갖 종류의 결핍과 한계를 이미지로 떠올린다. 그리고 마음은 내가 떠올리는 정신적인 이미지, 이것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를 낳는다. 이미지는 마음속에 자유롭게 떠오른다. 뜬금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면의 힘이 마음속에 그린 모든 것을 형상화해서 생명과 움직임, 목소리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확언. 나의 마음은 평화와 고요, 균형과 평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항상 평온하고 차분하고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힘, 즉 우주적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기고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나는 아주 멋진 배우이고 크게 성공합니다. 나는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건강, 부, 사랑, 성공을 키워드로 한 확언. 나는 정말 건강합니다. 부는 이제 나의 것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축복 속에서 결혼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합니다. 나는 올바른 일터에서 성공으로 인도됩니다. 나는 직장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높은 수입을 올립니다. 이제 잠재의식이 이 모든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네, 여기까지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책을 직접 사서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저자가 어떻게 우리가 심상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볼 때 생각해 봐야 되는 키워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하는 것. 언제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에 집중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남긴다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틈틈이 움직일 때, 휴식을 취할 때 언제든지 이 확언에 반복을 하는 것.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방법들이 꼭 조셉 머피만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네빌 고다드 또는 제가 또 앞으로 읽어드릴 또 다른 수많은 끌어당김에 관해서 쓴 저자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확언 파트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어떤 확언을 읽고 어떤 확언을 들을지를 잘 적고 녹음해 두시거나 어디서든지 반복할 수 있도록 세팅하셔서 계속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